네, 광주 전남 지역 전공의들 대다수 업무에 오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같은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 속에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 다른 종합병원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파는 최건종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역본부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건종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역본부 비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광주 기독병원에 근무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저는 전남대병원입니다. 아, 전남대병원이시군요. 예. 예, 예. 현재 뭐 전남대학교 병원 뭐 지역의 거점 국립대 병원인데 현재 예. 병원의 좀 상황은 어떤지 분위기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수술부터 시작해서 전공의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사실 이제 전남대병원에서도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최근에는 피해 간호사 모집 공고를 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의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전남대병원도 그렇고요. 현재 다른 좀 의료기관, 의료 현장은 좀 분위기 어떻게 좀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전문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일의 하중이 그렇죠. 많아져서 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광주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2차 병원의 부하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광주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규모에 비해서 피해 간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 기독병원은 진료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광주 기독병원으로 지금 현재 의사 파업 때문인지 오히려 환자가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을 반드시 이용해야 될 그런 환자분이 아니시라면 네. 광주 기독병원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네. 진료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 전공의들이 꽤 많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병원으로 좀 이용하실 수도 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기존의 이제 의료진들이 이걸 다 지금 안고 있습니다.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지금 들리죠. 지금 벌써 10여일째를 맡고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그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그러니까 응급 환자와 중환자를 봐야 되는 필수 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남겨놓고 그 단체 행동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나갔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교수님들이 다 하든지 또는 의사가 해야 될 업무들이 그동안도 이제 의사의 업무를 직원들이 해왔던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전공인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가 혹시라도 이런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직원들한테 오는 피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거의 다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응급한 환자분들, 수술이 바로 필요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뭐 응급 수술을 뭐 하고는 있습니다. 응급 환자와 관련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
평상시에 응급환자가 숫자가 의사가 파악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의 그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수술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부하가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는 뭐 의료 공백 해소책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뭐 이른바 PA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공공병원의 근무 확대 또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으로 확대한다든지 군의관을 또 긴급 투입하는 등의 좀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점이 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전남대병원을 보더라도 PA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실제로 이제 30여 명의 PA 간호사를 따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반 간호사 중에서 PA 간호사를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간호사들이 PA 간호사의 업무를 당장 바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PA 간호사를 이용하고 간호사들이 대법 판결에서 의사의 업무라고 이미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각 병원에 공문인지 어쨌든 그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형사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한 거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민사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직원들이 그걸 받아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료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문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 원장님께서도 병원에서 실제 이제 일을 하시면서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반드시 좀 처방을 해야 할 처방 동의서 작성 등의 이제 이른바 의사들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를 포함해서 일부 직원들에게 떠넘겨지는 경우도 왕왕 보셨을 터인데, 이런 상황은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22년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불법 의료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방전 그리고 동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고요. 뭐 이제 다른 의사의 업무를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넘기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처방을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낸다든지, 또는 그 동의서를 간호사나 또는 다른 직원들이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재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병원 내에서도 준법 의료 TF라는 것을 구성해서 사실은 병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사실은 지금 그게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가 인력이 부족해서 간호사한테 일이 떠넘겨지고 직원들한테 일이 떠넘겨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거의 뭐 10년 이상 발생이 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이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단체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또 훨씬 더 많은 의사의 업무가 직원들한테 떠넘겨지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 그래서요, 이번 전공의들의 파업을 계기로 병원 측에서는 전공의들이 없는 이런 틈을 타서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간호 인력에게 과도한 업무를 좀 지우려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있다, 이런 눈초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의사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일을 넘기고 있는데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의대 정원을 안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만약 의사 인력이 늘어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지속됐을 때는 의사의 업무를 계속 직원들한테는 넘기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PA 간호사의 업무를 보면 병원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뽑아서 씁니다. 일반 간호사 중에서 이제 연차가 좀 된 간호사나 네. 또는 그 PA 간호사를 지원하고 싶은 간호사가 있으면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이 PA 간호사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의 업무를 다른 업종한테 넘겨주기는 싫지만 예. 막상 현장에서 하기는 싫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하기는 싫어서 넘기는 겁니다. 예. 물론 지금 먼저 전공의들의 그 업무량을 보면 적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고 아직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고 업무량 자체도 적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일반 간호사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PA 간호사라면 약간 좀 생소한 어휘일 수도 있는데 PA 간호사라는 게 의사를 보조해서 수술을 보조한다든가 뭐 처방 업무 등을 또 할 수 있는 의사의 보조자로서의 간호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전에는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다 했던 업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병원이 규모가 커지고 또 그 의료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시민들도 아시다시피 3차 병원의 규모들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의대를 졸업하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간호사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의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PA 간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어떤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저희들과 의사협회의 또 의견 차이도 굉장히 존재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공의들이 과로하고 상당히 경매에 시달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의료 인력을 좀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 뭐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장님, 자, 현장에 계시니까요.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의료계에서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분들이 파업을 할까요? 저희들은 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의사의 숫자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뭐 단 한 가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어떤 걸까요? 이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의사를 구하려면 뭐 3억 4억 연봉에도 오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될 어떤 뭐 산부인과, 또 뭐 소아과, 뭐 흉부외과 이런 곳에는 이제 또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정도 수준,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졸업한 의사들이 이런 뭐
이제 도서 벽지에 있는 공공병원이라든지 또는 가기를 꺼려하는 뭐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쪽에 충분히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대라든지 이런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런 문제들이 같이 풀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이제 의대 의과대학의 정원 숫자만 예.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그 숫자만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은 또 다시 의사의 필수 인력, 꼭 필요한 의사의 필수 인력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죠. 예. 좀 더 그래서 촘촘하게 계획을 짜고 그렇죠. 준비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 아쉬움도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총선에 맞춰서 이제 인기 그 병합성 예. 어떤 뭐 정책이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저희들이 봐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느껴지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사실 의대 정원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와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조도 포함되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속에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호응하고 같이 그럼요. 예. 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예. 있습니다. 아마 우리 최곤종 위원장님의 말씀 많은 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곤종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비대위원장과의 20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청취자 2461번께서요. 빵톡을 통해서 샵 5005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의사가 바빠서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보조 업무자로만 인식되고 또 처우는 열악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뿌리 깊은 의료계의 불균형 이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라는 또 의견 보내주셨네요. 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의사와 일반 직원들의 어떤 임금의 차이, 네. 또는 대우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매년 이제 일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 분이 오래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정부의 물론 뭐 보건의료 인력법이 통과가 됐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작동을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대화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의사와 간호사를 단순 비교할 직역은 아닙니다만 또 이 간호대학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또 똑똑하신 분들이 간호대학을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도 사회적으로 또 합당한 예우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의사들이 연봉 3, 4억일 때 간호사분들 굉장히 좀 월급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제 이게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들의 의견만 듣고 정리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사적보험이라든지 또는 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 부담이 또 외적으로 커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사협회나 또 병원협회나 이런 쪽에서 막혀 있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풀어지려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국민들이 알아야 의견을 낼 거고요. 예.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뭐 교육부에서 오늘 자정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40개 대학에 대해서 의대 종원을 오늘 자정까지 신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향후 50여 년 동안은 의대 종원 없을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으로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선대학교는 45명을 추가로 좀 증원을 요청한 이런 상황이고요. 전남대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현재까지 좀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대학에서 의대 정원을 열심히 또 신청하고 있어서 당초 2,000명 제시했던 이 상한선을 넘길 것 같다. 이런 지금 보도가 지금 서울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밤 자정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 국민들,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료를 접근할 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준다면 좀 더 우리나라의 의료가 공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또 보건의료 우리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료 현장에서 꿋꿋하게 환자들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건종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비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